네, 안녕하세요. 전기회로 동영상 수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키로요코 법칙의 전류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사전에 예고했던 대로 전압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전압 법칙 알아보기 전에 키로요코 법칙의 전류 법칙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전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마디에 관한 얘기였어요. 마디는 쉽게 말해서 소자의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디에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키로요프 전류 법칙이 뭐냐면 이 마디에서 빠져나간 전류의 총합은 0이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전류가 I1이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전류가 I2 그리고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전류가 I3라고 한다면 요 빠져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이에요. 즉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I1과 I2와 I3을 모두 더했을 때 0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0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마디에 전류가 없다는 거죠. 마디에 전류가 다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초에 만약 여기에 이걸 물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마디에 물이 고여 있는데 이 물이 왼쪽이랑 위쪽이랑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 흘러서 내려간다면 마디에 남아있는 물은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키로요프 전류 법칙은 빠져나간 전류의 양이 다 빠져나가면 없다는 것을 의미해서 다 나갔을 때 0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약간 변형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변형을 했냐면 지난 시간에 약간 설명이 다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은 회로를 해석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더 와닿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수식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2항 할 줄 알죠? 2항 더하기가 이제 는을 넘어가면 빼기가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I1을 이쪽 오른쪽으로 이항시켜 볼게요. 그럼 이 수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I2랑 I3랑 더한 게 마이너스 I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식이 뭘 의미하냐면 I2랑 I3랑 더한 게 I1의 마이너스 값과 똑같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는 전류의 방향을 의미해요. 우리가 처음에 I1을 빠져나가는 전류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간다고 가정을 했는데 사실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들어온다고 했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빠져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온 거예요. 왜냐? 실제 전류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마이너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는 전류라고 가정을 해보면 전류가 오른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으면 이 오른쪽으로 들어간 전류는 위쪽과 다시 이 오른쪽으로 갈라져서 전류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들어온 전류는 위쪽으로 빠져나간 전류와 오른쪽으로 빠져나간 전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게 이 수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마이너스냐면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설정했던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온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대로 들어간 전류가 빠져나간 전류의 합과 같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수학적으로 와닿고 아마 여러분들이 수식적으로도 해석적으로도 아마 더 와닿는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우는 전압법칙은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조금 고민을 했는데 어렵게 설명을 해줄까 쉽게 설명을 해줄까 생각을 했는데 둘 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어렵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려운 것도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과학 시간에 딴 얘기를 해서 그런데 과학 시간에 에너지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선생님이 항상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기의 기운, 기고 영어로 에너지라고 했죠.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될 수 있다고 항상 강조를 해왔어요. 특히 전기 에너지는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리고 빛 에너지로 바뀐다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전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 어차피 기계도 하잖아요. 기계에서 말하는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이 동력이에요. 동력. 그럼 동력을 어떻게 발생시킬 수, 그러니까 동력이라는 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즘에는 인라인 스케이트 이런 거 잘 안 타는데 뭐 보드 요즘에 잘 타는지 모르겠어요. 보드장 가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타게끔 만드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보드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가끔가다 볼 수 있어요. 유튜브 쳐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출발한 애는 출발하기 전에 에너지를 가져요. 에너지. 그 에너지의 이름이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겨서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선생님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포텐은 잠재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럼 얘가 지금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잠재되어 있다는 거냐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잠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높은 곳에 위치했으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래로 수직 낙하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포텐셜 에너지로 물리학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여기서 보드를 타고 이렇게 내려온다면 속도가 점점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평지까지 내려오면 최고 속도를 갖고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될 거예요. 그럼 그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건 어떻게 된 거냐면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된 거예요. 여기서 최고 속도가 나왔다는 것은 이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모두 변환이 됐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10이었다면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고, 왜냐 높이가 0이 됐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없게 되죠. 그럼 이쪽에서 왔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왜냐? 속도가 점점 증가를 해서 여기 왔을 때 최고의 속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10이 되고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게 돼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사람이 바로 멈추지 않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탄 사람이 관성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급정거를 하겠어요? 바퀴가 떼굴떼굴 굴러가니까 여기 타고 계속 올라가겠죠. 내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원래 있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올라가면 지금 이 운동 에너지가 다시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고 포텐셜 에너지는 10이 되고 위치의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즉 이처럼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이 이제 물리학의 법칙이고 물리적으로 자연 현상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돼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원래 위치까지 못 올라가고 원래 위치보다 낮은 곳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가 다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면 좋은데 중간에 뭐 마찰도 있고 해서 그게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포텐셜 에너지 10으로 다 전환되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로 나뉘어서 이제 원래 위치보다 낮은 곳으로 원래는 가게 되는데 실제 현상에서는 그렇고 이상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포텐셜 에너지, 어떤 잠재 에너지는 전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전위를 얘기합니다. 전위는 한국어로 말하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말해요. 즉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말합니다. 즉 전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변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에너지 변환되는 것을 한번 보여준 것 뿐입니다. 왜냐면 이 전압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와닿게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어요. 어려운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고 지금 이거 회로부터 봐도 됩니다. 선생님이 간단한 저항 3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일단은 오미 법칙으로 이 회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보면은 이제 직렬로 연결된 거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디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뭐 마디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저항 2개가 마디 하나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1옴과 2옴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옴과 4옴도 마디 하나를 공유하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합성 저항값을 구해서 등가 회로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자리가 남네요. 자, 그러면 등가 저항을 RS라고 하면 RS의 값은 직렬로 연결된 저항의 합성 저항값은 모든 저항값을 더한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은 우리가 합성 저항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하면은 우리가 유곰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가위로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그러면 요거 6옴짜리가 지금 여기 12V에 연결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오메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6분의 12를 해서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이 2A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됐습니다. 즉, 이 회로에는 이렇게 해서 2A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2A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류값 알고 저항값 알면은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이차인 전압값을 오메 법칙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오메 법칙에서 말하는 전압은 전위 차이를 얘기합니다. 전위 차. 전이랑 전위 차는 다르다고 했어요. 전압은 전위 차예요. 전위 차는 전위와 전위값을 뺀 걸 전위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전압값을 알면 저항과 전압값을 알면 전류값을 구할 수 있고 전류와 저항값을 알면 전압값, 즉 전위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곱하기 2를 하면 이 저항에 걸리는 전위차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 곱하기 2 하면 2가 나온다는 거 당연히 알죠. 암산으로 다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2V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항상 설명을 그냥 생략을 했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항상 그렸던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할까요? 공 굴리는 그림 여러분 기억나죠? 이렇게 공 굴리는 그림. 이쪽이 전이고 아래쪽도 전이라고 했어요. 이쪽 전이가 이쪽 전이보다 높다고 했어요. 그럼 이쪽이 플러스 전이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전이가 되고 높이 전이 차이에 의해서 공이 굴러가는데 이 굴러가는 공은 전하라고 했고 굴러가진 전하 자체는 이제 전류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즉 전류는 전이 값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요. 지금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의 전이차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2V라는 것은 이 1옴짜리 저항의 왼쪽과 오른쪽 전이의 차이를 의미하고 왼쪽 전이가 오른쪽 전이보다 높다는 사실은 전류의 방향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류의 방향은 없는데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눈으로 보이는 방향 자체는 왼쪽에서 오른쪽인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오메 법칙을 사용하면 4V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 흐르는 건 똑같으니까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6V라는 사실을 전이차를 우리가 오메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전류의 방향을 보고 우리가 전이의 플러스 마이너스 유무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유무는 아니고 높낮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회로 해석이 끝났습니다.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값도 알고 각각의 소자에 흐르는 전류와 전이차도 우리가 오메 법칙을 통해서 다 계산을 해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압 법칙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류 법칙은 마디에서 빠져나간 전류의 총합이 0이라는 것이었죠. 근데 전압 법칙은 뭐냐면 이거 설명이 조금 그렇네요. 폐회로 하나의 폐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요 경로 자체를 얘기할게요. 전류가 흐르는 요 경로에 걸리는 전이차의 총합은 0이라는 거예요. 약간 좀 그렇죠?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는 0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단 결론적으로 이게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의미합니다. 별로 안 와닿기 때문에 회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압 법칙 자체는 복잡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류가 흐르는 경로는 지금 전선을 따라서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전류가 잘 흐르고 있죠. 이 경로를 따라갈 때 만나는 전이차를 우리가 다 더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자, 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류가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쭉쭉쭉 가면은 12V의 전이차를 우리가 만났죠. 따라서 얘 12V 더하기 이렇게 가서 여기 가면 또 뭘 만나냐면 저항을 만나는데 저항에는 2V의 전이차가 걸리기 때문에 2를 더하고 또 이렇게 가면은 2oh짜리에 4V가 걸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4를 또 더하고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3oh짜리를 또 만나죠. 3oh짜리는 6V가 걸리기 때문에 6을 더합니다. 그러면 부호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여기 전원장치 보면은 12V의 이쪽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고 항상 선생님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플러스가 되겠죠. 전류가 들어갈 때 마주치는 방향이 이 전이 차이의 부호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12V는 우리가 전이가 이렇게 12V를 만났을 때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V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2V가 되고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갈 때 보면은 1oh짜리 저항을 만날 때 우리가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죠. 따라서 2V는 플러스가 맞아요. 그리고 이쪽도 2oh짜리로 들어갈 때 4V의 플러스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도 플러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들어가면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도 플러스가 맞아요. 그러면 자 보면은 2 더하기 4 더하기 6을 하면 8 더하기 6이니까 6 더하기 6이니까 10이죠. 12. 여기는 플러스 12 여기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다 더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르호프 전압 법칙은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경로 내에서 만나는 전압들의 총합은 0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수식적으로 이렇고 이 의미 자체는 아까 말했던 그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12V는 공급되는 전압을 얘기합니다. 즉 공급되는 전이차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다른 말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포텐셜이라는 건 잠재 에너지를 얘기하고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12V라는 에너지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회로에. 그럼 이 12V가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는 데 쓰이면서 전류가 이동하면서 그 에너지를 전달을 하게 되고 이 저항이 그 전류를 만나면 2V의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뭘로 사용되냐면 열로 사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나머지가 옆으로 전달이 되고 나머지의 4V가 또 이 저항이 사용이 되는데 이 4V의 에너지는 어디에 쓰이냐면 마찬가지로 저항을 연결했기 때문에 열로서 소비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남은 에너지가 마지막 단 3oh짜리 걸리면서 6V라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소비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머지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여기서 계속 12V를 공급하면서 이 구조가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자체는 이렇습니다. 의미 자체는 이렇고 수식 자체는 이렇습니다. 전압 자체를 다 더하면 0이 나온다는 게 수식적인 거고 의미 자체는 에너지가 변환되고 얘네들이 각각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건 솔직히 의미 없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저항이기 때문에 2V가 지금 열 에너지로 소비가 된 거고요. 만약에 얘가 저항이 아니야 모터였다고 생각을 하면 이 2V라는 에너지가 회전하는 데 쓰이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전구였다면 빛 에너지로 사용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전구 만져보면 뜨겁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2V 만약에 얘가 전구였다면 2V라는 에너지 중에서 나머지는 빛으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열로서 소비가 되면서 손실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에너지가 변환된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니까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키로웨프 전압 법칙은 전류가 흐르는 이 경로 내에서 모든 전압값을 더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게 키로웨프 전압 법칙이라는 거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복잡했는데 뭐 문제 푸는 건 안 하고 여기까지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 여기까지 하고 과제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